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였기에 모두가 가족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큰아버지가 어렵게 소개를 해준 직장이었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사실 사장님과 큰아버지가 오랜 친구 사이랍니다. 한마디로 큰아버지가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제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0군데도 더 넘게 알아보러 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에서도 저를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게 상심하고 계시던 차에 큰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지금의 사장님을 만나서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이번 일 겪어보니 세상이 참 각박하기만 하더라고. 내가 부탁을 하자마자 면접도 안 보고 다들 고개를 내저어버리기 바쁘더라고. 하긴 뭐 나야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만 다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참 쓰리네. 맞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말이야. 내일이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남일이다 그러면 좀 걱정스럽긴 하지.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구만.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린지 모르겠어. 그 인간이 음주운전만 안 했으면 우리 은주가 저리 되지도 않았을 텐데 진짜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확. 큰아버지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말을 하다가는 꾹 참고 있었다는데요. 그 순간 큰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어찌나 간절하게 말을 하던지 사장님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모습에 사장님이 큰아버지 눈치를 보며 넌지시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말이야. 비록 우리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 서류 한번 넣어보라고 해볼래? 뭐? 자네 회사에? 내가 격리 자리 하나는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회사가 너무 작아서 조카한테 말하기가 좀 그럴라나?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우리 회사같이 쪼매난 회사 들어오기가 좀 그렇겠지? 사장님이 큰아버지 기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물었다고 하네요. 진짜? 그래 줄 수 있어? 요즘 내 동생이 말이야. 잠도 못 자고 내내 한숨만 쉬고 있어. 동생이 그럴 때마다 내 속이 아주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 그래 줄 수 있는 거야? 나야말로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해줄 수 있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좀 작아야 말이지. 이 사람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냥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구만. 정말 딱 그거밖에 바랄 게 없어. 순간 큰아버지의 눈에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혀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나 간곡한 큰아버지의 모습에 사장님이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일을 절대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큰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늦은 밤 우리 집으로 오셨거든요. 은주야, 이 큰아버지가 우리 은주 취직 자리 알아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던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기에 가족 모두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아빠가 무슨 말이냐는 듯이 큰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취직 자리라니요. 그래, 내가 취직 자리를 하나 알아왔는데 우리 은주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너 내 동창 중에 상철이라고 기억나지? 예, 알고 말고요. 근데 상철이 형님이 왜요? 그 상철이가 사업한 지 15년이 넘었거든. 근데 지금 격리자리를 하나 뽑고 있다고 하잖니? 예? 격리자리요? 그래. 아무리 봐도 우리 은주한테 딱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상철이 회사가 많이 큰 회사는 아니라서 우리 은주 맘에 들지 걱정이 되네.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말을 하던 큰아버지가 순간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큰아빠,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아니긴 왜 아니야?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어. 얼굴도 예쁘고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장까지 있는데 네가 찬밥 더운 밥을 왜 가릴 때가 아니야. 지금까지는 사람들 눈이 삐꾸라서 제대로 못 알아본 것뿐이야. 나중에 다들 후회할걸. 그니까 절대 그런 말 하덜 말어. 술에 잔뜩 취해 있었음에도 큰아버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았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큰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에 의족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상대는 음주운전자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데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몇 번이나 수술을 해야만 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족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가족들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고 아껴줬기에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만약 제게 그런 가족이 없었다면 큰 충격으로 인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까지 하네요. 암튼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그런지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바라봐 줬거든요.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불렸고요. 물론 제 나름대로 어깨가 많이 무거웠기에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가족들도 한시름 놓기 시작했는데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응원해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한 거래처 직원이 우리 회사에 왔다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사장님을 졸라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직원이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저기 은주한테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까 괜히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사장님, 그동안 살면서 저도 이런 적 처음입니다. 딱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주 씨가 돌싱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거래처 직원이 너무나 간절하게 말을 했기에 사장님이 고민하다가는 사실대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저기 말이야. 그럼 내가 귀뜸해 줄 테니 부디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동안 자네가 워낙 성실하고 그래서 내가 큰 맘 먹고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말 듣고 은주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게나. 사실 은주가 내 동창 조카라 나한테도 조카나 다름없거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말을 듣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네요. 그게 정말입니까? 전혀 티가 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암튼 내 얘기는 여기까지니까 괜시레 은주한테 상처 주거나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말게나. 사장님, 저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제 진심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저로 인해 은주 씨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니까 잘 생각해보고 행동해. 라며 사장님이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그 직원의 얼굴이 너무나 놀란 표정이어서 그냥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직원이 다시 사장님을 찾아와서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사장님,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요. 그냥 내내 은주 씨 얼굴만 아른거릴 뿐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런 거 별 상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처 줄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게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사장님이랑 제가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디 그럴 사람 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나도 자네한테 은주 사연을 말했던 거야.
자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운명의 짝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니까요. 하지만 이게 어디 저만 좋다고 될 일인가요? 사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막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니, 내내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약한 척이야? 저에 비해 은주 씨 얼굴이 예뻐도 너무 예쁜 게 문제네요. 거래처 직원이 잔뜩 움츠러든 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사장님이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하고요. 그 뒤 사장님이 제게 그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너무나 놀라서 제가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괜시레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제게 잘했는데요. 혹시나 제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일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한 며칠 그러다 말겠지 싶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하기 바빴는데요.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제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나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요. 얼굴이 막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선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딱 봐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처럼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1년 넘게 제게 잘하는 모습에 나중에는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남친은 시종일관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부모님도 남친을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요. 늘 변함없는 모습에 가족 모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그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친은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었는데요. 남친의 어머니가 우리를 반대하는 듯 했어요. 단 한 번도 제게 어머니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어느 날 남친 눈치를 보며 제가 물었어요. 승우 씨, 혹시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신대? 어? 그게 엄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 봐.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 줄래? 우리 엄마 좋은 분이시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남친은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게 숨김없이 말을 해줬어요. 혹시 말이야, 내 다리 얘기했어? 내가 말씀드렸어. 그럼 혹시 내 다리 때문에 그런 걸까? 사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때 엄마가 별 말씀을 안 하셨거든. 그치만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근데 왜 그러시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남친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괜시레 저 때문에 모자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제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남친이 급히 저를 위로했어요. 은주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진짜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니까 나만 믿고 있으면 돼. 알았어. 난 그저 승우 씨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남친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나마 조금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친이 제게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은주야, 우리 엄마가 너 집에 초대하래. 정말? 그럼 허락하신 거야? 집에 초대까지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은주 네가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기까지 하셨는걸? 정말? 난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해. 라며 제가 기쁜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남친도 저만큼이나 기쁜 듯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옷까지 새로 사입고 남친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보자마자 제 손까지 덥석 잡아주며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또한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남친이 미리 말을 한 것인지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나름 준비해봤는데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가득해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걸요? 얼른 앉아요. 식기 전에 먹어야죠.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낮추셔도 됩니다. 그럼 그럴까? 나도 이게 편하긴 하네. 우선 먹자. 내가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한 걸로 골라온 거야. 그러니 맛있게 먹어. 라고 말을 하던 예비 시어머님이 위생 비닐장갑을 끼고는 해산물을 직접 손질해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줬어요. 어머님도 같이 드세요. 난 괜찮아. 먹는 것만 봐도 아주 배가 불러.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먹을까나? 엄마, 우리 은주가 얼굴도 예쁜데 먹는 것도 엄청 예쁘게 먹어. 어디 하나 안 예쁜 구석이 없다니까? 남친이 싱글벙글한 채 말하고 있었는데요. 저런 팔불출을 봤나? 벌써부터 대놓고 섹시 자랑을 해대는 거 보니 앞으로 어떨지 눈에 훤하다 훤해. 예비 시어머님이 남친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반대한다는 말을 이미 들었던지라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사뭇 다른 모습에 약간은 긴장이 풀렸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갑작스레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자 예비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사실 어머니께서 제 다리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울먹인 채 떠듬떠듬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예비 시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남친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반대를 했다니. 사실은 엄마가 인사 오는 걸 계속 미루라고 해서 난 엄마가 반대하는 줄 알았거든. 뭐? 그럼 설마 내가 은주 다리 때문에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 제가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진 않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사람이 착하고 바르면 된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오히려 머리가 헷가닥해서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더 문제지. 이렇게 바르게 잘 컸는데 기죽을 필요 없다. 항상 당당하게 하고 살아. 그럼 제 다리 때문에 제가 싫으셔서 그랬던 건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은주 너 때문에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 뿐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승우 씨 때문에 걱정을 하셨다니요?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혹시나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걱정이 됐어. 라며 예비 시어머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승우 아빠랑 내가 이혼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지? 네,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는 못 들었겠지. 하긴 승우도 잘 모르고 있었던 얘기니까. 예비 시어머님의 말에 남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바람나서 헤어진 거잖아.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단 말이야? 남친의 말에 예비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어. 네 아버지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허구한 날 달달 볶아댔거든. 뭐? 사기 결혼? 무슨 사기 결혼? 그게 말이야. 사실은 엄마 등에 엄청 큰 점이 하나 있잖니? 너도 파스 붙일 때 몇 번 봤었잖아. 봤지. 근데 그 점이 왜? 네 아버지가 그 점을 그렇게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징그럽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럼 설마 그 점 때문에 사기 결혼이란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 맞아. 그 점을 속이고 결혼했다고 어찌나 난리를 쳐댔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고 말이야.
내 등에 점이 워낙 크긴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네 외할머니가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사달이 난 거지 뭐. 예비 시어머님이 자책이라도 하듯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겨우 그런 이유로 그런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자책하지도 말고 그런 말 하지도 마. 남친이 큰 목소리로 예비 시어머님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님이 남친을 향해 다짐이라도 받듯 물었어요. 그니까 넌 단단히 약속해야 한다. 혹시라도 결혼 후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은주 다리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산다 못 산다 그딴 소리 하면 넌 내 아들도 아니다. 너도 네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난 너랑도 영 끊고 살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설마 그럼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야? 당연하지. 은주야 이렇게 착한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예비 시어머님이 남친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쩐지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가 좀 이상하더라.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인데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어? 엄마는 엄마 아들을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암튼 항상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님을 오해했던 부분이 그저 창피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빠보다도 큰아버지가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오죽했으면 하객들이 큰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 오해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 큰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뭉클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으니까요. 많이 부족한 제게 이토록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큰 위안을 받을 수가 있었답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불편할 것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도 시어머님이 옆을 지켜줬을 정도였거든요. 진통이 심해서 힘들어하자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데요. 저기 진통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제왕절개인가 그거 합시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어머님, 첫 출산에 이 정도 진통은 다들 하는 거예요. 지금 5시간째 진통하고 있잖아요. 이를 어찌 그래.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한 채 간호사에게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는데요. 옆에 있던 다른 산모 가족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저기, 우리 딸은 지금 12시간째 진통 중입니다. 5시간이면 아직 멀었네요. 뭘 5시간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요. 그냥 마음 차분히 먹고 여기 앉아서 심호흡을 해봐요.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쑥 내뱉고. 그렇지. 그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켜봐요. 이럴 때일수록 친정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저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느긋하기만 하구만.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우리 엄마를 가리키고 있었다는데요. 순간 멋쩍은 생각이 들어 엄마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부터 간호사, 그리고 다른 산모 가족들조차도 시어머님이 친정엄마라고 착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뒤 엄마가 제게 억울한 듯 말을 하기도 했어요. 말도 마라. 어느 순간 나는 완전 냉혈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지 뭐니.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시집살이 제대로 시킬 시어머니 관상이라고까지 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른다. 아니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분명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임에도 딸이라는 말도 못하고 이게 뭔 일이야 그래. 엄마가 울상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과 제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요. 요즘도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문득 우리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앞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만큼 베풀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